자, 이번 강좌에서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껏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확률 분포를 공부하고 있죠. 자, 정규분포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을까? 자, 일단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대표적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연속 확률 분포다. 그러니까 대표적이라는 얘기는 많이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가 이 정규분포를 많이 활용을 했대요.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스 분포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 정규라는 말의 영어가 노말입니다. 그 노말을 또 이렇게 정상적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정상분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속 확률 분포의 일종인 정규분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자료를 분석하는지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앞서서 이항분포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서 좌우 대칭인 형태의 곡선의 형식을 유도를 했었어요. 그렇죠? 바로 지난 강좌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될 텐데, 일반적으로 자료를 취합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프가 뭐냐면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의 일종이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자, 히스토그램은 계급이 있겠죠. 계급이 이렇게 있으면 그 계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세로줄을 계급의 크기 분의 상대 도수로 표기를 해주게 되면 막대 그래프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고 합시다. 너무 작은가요? 이렇게. 이런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런 히스토그램의 대표값, 중앙값들을 적당히 연결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연결을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자료의 변화 추이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만일에 이 계급의 크기를 늘리거나 아니면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되겠죠. 계급의 크기를 줄이거나 자료의 개수를 대폭 늘린다면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앞서서 우리 얘기한 대로 X축상의 변수들이 기록이 되어진다면 이 그래프의 형태가 확률 밀도 함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확률 밀도 함수. 자,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X축에 점차적으로 근접하는, 그러니까 X축이 점근선인 이와 같은 형태의 좌우 대칭형 그래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얘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 곡선의 형태가, 이 꼴을 우리가 가만히 째려봤더니 fx equal to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다가 자연대수입니다. 우리 혹시 또 인문계 쪽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꼴로 전 구간에서 함수 fx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별량 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 평균 m의 분산 시그마 제곱인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규분포를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정규분포를 표시해주는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면 이거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출발은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얘기가 되어진다라는 그 기반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어지는 정규 분포의 특징을 한번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이에요. 특징. 자, 먼저 이 정규 분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왜 배우느냐면 자료를 분석을 하거나, 자, 자료의 분석 또는 일부의 자료를 가지고서 전체 집단에 대한 자료를 추정을 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고,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할 거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 응용의 범위는 엄청나게 많이 넓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함수의 특징은 첫째, 그림이 일단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이와 같은 형태. 우리가 얘기하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를 y equal to fx라고 한다면 fx는 확률 밀도 항상 0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x축과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전체 넓이는, 자, 넓이, 전체 넓이는 무조건 1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계 형태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 적분기호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를 적분한 것이 바로 1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의 부분에 대해서만의 확률값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만일에 내가 별량 x가 a부터 b 사이에 확률값을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a가 예를 들어서 여기고 b가 여기라면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계산은 넓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천상 얘를 적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는 기준을 따로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 걱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여기에서 평균하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얘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 요새 역할. 그 두 개의 역할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로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편차가 일정할 경우.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이 시험을 봤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두 집단에 대한 편차가 똑같아요. 근데 서로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균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M1을 기준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얘하고 편차가 똑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구조의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달라지는 것은 뭐야? 그렇게 되면 평균의 크기의 차이가 저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네. 그래, 그래프 형태가 좌우로 편차가 똑같을 때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의 꼴을 취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평균이 일정하다고 합시다. 두 집단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체크를 해봤는데, 두 집단에 대한 자료가 하나는 자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삐쯤이 올라가 있고, 자, 이거에 대한 편차를 시그마 1이라 그럴게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편차가. 자, 이거 시그마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서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편차의 크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시그마 1과 시그마 2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시그마 2가 더 큰 겁니다. 편차가 더 큰 거예요. 편차가 큰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고, 편차가 작은 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료가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다. 자료가 고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는 m과 시그마가 하는 일들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앞으로 정규분포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정규분포의 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활용을 하려면 그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되어지는 값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때 편차를 두고 그 편차의 값이 어떤 범위 내에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 값을 정해주는데, 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1편차만큼, 여기도 편차만큼. 그러니까 m-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 사이, 요 사이에 들어갈 비율이 전체 자료 대비 약 68%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값이 조금 더 자세한 수치를 조금 이따 제시하겠습니다. 만일에 이 편차다. 그러니까 m-2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 그러니까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자료가 그렇게 들어갈 확률은 대충 95.4% 정도 된다. 자료의 95.4%가 요 정도 범위 내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정규분포를 활용하기 위한 기준값들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일에 3편차, 그러니까 m-3 시그마부터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 자, 요 범위 안에 자료가 들어갈 확률이 약 99.7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료의 99%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값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표기를 해보면,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 범위 내에 넓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별량 x가 m-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 값이 68%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0.6826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넓이가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말로 자료의 68.26%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읽을 수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m-2 시그마부터 별량이 m 플러스 2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44. 그래서 대충 95%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m-3 시그마부터 별량이 m 플러스 3 시그마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이 0.9974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99.74%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정규분포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계산을 할 때 기준값들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넓이가 0.5다. 그런 것들에 대한 확률값을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분포를 얘기하기 위해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규분포는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제시를 해줘요. 평균과 분산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 놓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함수로부터 넓이를 계산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를 등교 소요 시간이라고 할게요. 단위는 분입니다. 그 학생들의 등교 소요 시간을 자료를 표집을 해서 그들에 대한 분포를 분석을 해봤더니 정규 분포를 이루고 20의 5의 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평균 20분 정도 등교 소요 시간을 소요하고 그 다음 편차가 5분 정도 된다. 그런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규분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서 그로부터 분석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학생들의 등교 소요 시간 X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 20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사람, 그거보다 더 일찍 오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게 돼요. 그렇죠? 여기에 전체 인원의 50% 정도, 전체 인원의 50% 정도. 50% 정도는 빨리 온다. 50% 정도는 20분보다 더 걸린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계산을 할 거냐면, 8시까지 등교한다 합시다. 8시가 등교 시각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7시 35분에 출발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각에 출발한 이 사람이 지각할 확률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이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는 얘기죠. 얘를. 평균적으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8시까지 등교를 해야 되는데 7시 35분에 출발했다? 그러면 등교 시간을 25분 정도면 충분하겠다 하고 출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연 지각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확률은 얼마나 될까?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평균 20을 기준으로 해서 정규분포 곡선을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각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지각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8시까지면 25분 남았죠. 그 등교 소요 시간이 25분보다 더 걸리면 지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 확률 계산을 하는 얘기예요. 등호가 붙는 경우는 뭐죠? 8시에 정확하게 들어갈 사람들. 그러니까 지각할 사람들이니까 그거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러한 기준값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를 M으로 보고 얘를 분산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25를 M과 시그마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20 플러스 5니까 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M 플러스 시그마라고 하는 요 값이 어디쯤 될까? 여기가 25쯤 되는데 거기가 M 플러스 시그마라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클 확률을 구하라. 즉,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그림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요 아래쪽의 넓이는 0.5. 이 0.5라는 이 넓이에서, 자, 이 부분의 넓이가 0.5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거기에서 이 부분의 넓이가 빠지면 되는 거네. 그쵸? 이 부분의 넓이가 빠지면 이 부분만 남겠죠. 자,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평균으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평균으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6826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3413이 되겠네. 그쵸? 이 부분의 넓이가 0.341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전체 절반의 넓이 0.5에서 이 부분의 넓이 0.3413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0.1587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야? 이것의 의미라는 것은 대충 지각할 확률은 16%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정확하게는 15.87%. 그죠? 여기서는 지금 확률만 묻고 있으니까 0.1587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규분포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더 들어보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